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만, 이재명을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죠. 일종의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을 보여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또 잘 보여줬습니다. 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글자 그대로 민주당을 혁신시키기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라는 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그냥 이재명 손아귀에 있다라는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같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두 사람 정도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가 이제 이래경이라고 하는 천안함이 무슨 뭐 자폭을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CIA, FBI한테 지금 뭐 감시를 당하고 있다. 도청을 당하고 있다. 이 모르겠어요. 이분은 나중에 아마 자기 앞에 날라드는 비둘기를 보고서도 이 비둘기가 나를 감시하고 있네. 온 세상이 나를 감시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계실 법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빨리 격리시켜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혁신위원장으로 앉혀놓으니 그거 뭐 당연히 뭐 제대로 굴러갈 그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래경 씨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온 사람이 김은경 교수인데, 김은경 교수가 한국외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신좌파 같은 네오리버럴리즘 같은 그런 어떤 상식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막 이재명이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심지어 이제 김은경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다 보니까 그 타이틀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또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온 대학교 또 교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나 말을 보고 있으면 또라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또라이를 학교 그 타이틀 속에 감춰 있어가지고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디서 막 이런 인재를 막 발굴을 해내가지고 저렇게 또 민주당을 망하는 길로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지난번에는 조금 뭐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은경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 초선 의원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 학력 저하 학생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코로나 때 초선이라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정리가 덜 된 듯 하다. 저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모자라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그 뭐 남국이나 뭐 장경태나 이런 애들이 이제 초선 의원인데, 그리고 또 전용기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자르다 이 얘기를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했던 것인데,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사고를 쳤죠. 청년 좌담회입니다. 이게 또 간담회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뭐 좌담회 이러길래 인간들이 지금 무슨 뭐 양심 고백이라도 하나 싶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김은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중학교 때 더 오래 살면 사는 만큼 비례해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고, 그게 중학생의 생각으로는 되게 논리적이라 칭찬을 해줬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바꿔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기대 수명이 한 100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100세 어르신은 뭐 흔치 않으니까 한 80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1세 아동에 비해 가지고 투표율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이에 비례해 가지고 돼야 되니까 뭐 한 2% 뭐 이 정도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 뭐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투표에 대한 그게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기상천외한 또 발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진짜 살다가 노인 비하를 저런 식으로 하는 신박한 방식을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저거에 대해 가지고 김은경 이제 혁신위원장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면 실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실수를 하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좀 짧으니까, 여명이 짧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표권이 조금 조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무슨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얘기가 어떻게 실수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김은경이가 해명하고 있는 거를 봐도 똑같아요. 딱 누구를 닮았냐? 우리 이재명 총통각과를 그대로 지금 닮았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기도 곧 노인이다, 심려를 끼쳐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노인 비하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면서 노연 푸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번에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엄청나게 치욕스럽다, 또다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김은경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장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당시에 임명이 돼가지고 또 금감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남아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치욕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도 쓰지 않고요.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나 치욕스러우면 때려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은 이게 문제라니까. 지 어떤 욕망이나 욕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직책,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게 지 본심인데 매번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정말로 그게 뭐 치욕스럽다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 바뀌고 난 날 바로 그냥 때려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거 억지로 말렸겠냐고. 지가 사퇴한다면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사퇴를 시켜줬을 텐데. 이러니까 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슴까지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정말로 진짜 그냥 유겐트도 아니고 이재명 유겐트 딱 걸맞는 유겐트의 그 뭐라고 해요? 도육대장 같은 거 그런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김은경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얼굴만 조금 다른 것뿐인 것이지 추미애랑 사실 뭐 똑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사과를 하는 척하고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김은경 발언 사과할 일이 아니다. 청년 정치 참여를 촉구한 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따위 소리를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제가 좀 잘못 드린 것 같아. 얼굴만 지금 바뀐 추미애가 아니라 얼굴만 바뀐 이재명인 거야. 너무 막 끔찍하고 혼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얼굴만 그냥 똑 그냥 이재명에서 김은경으로 바뀌어놓은 것 뿐인 것이지 머리부터 가슴까지 생각하는 거나 사고하는 방식이 다 어떻습니까? 이재명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더 끔찍한 얘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마치 그 히드라처럼 히드라처럼 두 명만 지금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얼굴이 더 있습니다. 거기 이제 누가 들어가면 되냐면 양이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 사람은 그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도 묘하게 좀 그렇게 이제 히드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있죠. 이번에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양이원영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맞는 얘기다.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은경도 그렇고 양이원영도 그렇고 쥐들은 무슨 뭐 신생합니까? 방금 태어났나요? 쥐들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다 먹고 사실상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뭐 노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데 쥐들은 무슨 뭐 노인이 안 될 건가 봐. 쥐들은 뭐 나이 안 먹습니까? 뭐를 생각하고 뭐를 믿고서 뭐 저 따위 지금 망언들을 계속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좋을까요? 양이원영 당신도 오늘 내일 할 거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가는데 순서 없다. 뭐 너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이 비해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알겠죠. 양이원년 정도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툭하면 가짜뉴스 퍼뜨리고 넷플릭스 투자에 대해 가지고 이건 무슨 뭐 독해 능력이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유치원생급이다. 그런 뭐 비판도 받았었고요. 일본 경찰을 가리켜 가지고 공안이다. 워낙에 이제 뭐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계시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안이다 뭐 이러고 앉아 있고 광우병은 괴담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런 수준인데 이런 인간이 환경 전문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거 뭐 다른 얘기 필요가 없죠. 이러니까 우리가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이원영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이번에 그 김은경이 됐거나 양이원영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뭐 한마디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삼두마차라는 표현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삼두마차 정도도 아니고 그냥 히드라다. 얼굴만 다르지만 생각과 뭐 가슴까지 가슴에 갖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머리에 갖고 있는 이성 이 모든 것들이 세 명이 다 똑같다. 세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죠. 한 마리에 머리 셋 달린 히드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